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통기관에 관련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저희가 통기관. 자, 통기관. 저희는 여기 이전에 했었던 시간에 저희가 트랩을 정리했었고요. 저희가 트랩도 중요합니다만 플러스 트랩하고 통기관을 저희가 정리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보면 여기 통기관을 이제 정리하는데 일단은 목적입니다. 통기관은 일단 양가로 1번에 가면 제가 통기관을 설치하는 설치 목적에서 여기 통기관을 설치하는 설치 목적을 해서 보면 저희가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에 트랩 봉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합니다부터 해서 마지막 4번에 배수관 내 저희가 청결을 유지합니다 해서 총 4가지의 설치 목적이다. 그래서 일단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서 설치 목적은 지금 1, 2, 3, 4에서 4가지 설치 목적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이 4가지 중에 다른 하나, 예를 들어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악취가스의 역류를 방지한다는 이 지문이 들어가면 틀리죠. 저희가 이 악취가스 역류를 방지하는 목적은 뭐 여기는 이거를 말씀드린 내용은 뭐예요? 저희가 이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트랩에 관한 설치 목적을 혹시 이와 같은 지문에 성격에 다른 하나를 끼워 넣기 위해서 설치 목적을 고르는 형태, 크게 뭐 저희가 무난하게 준다면 그런 형태 아니면 해서 설치 목적을 이제 주는데 저희가 이걸 설치하는 주 목적 이 설치 목적 중에 다른 하나를 끼워 넣기에는 고르는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지문을 쭉 나열되는 중에 주가 되는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이라면 일단 지문 1, 2, 3, 4 중에 보면 동그라미 저희가 1번. 그래서 주가 되는 이 주 목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주가 되는 목적을 물어보게 되면 지문의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 목적 또는 주 목적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에 따라서 한번 쭉 봐두시고요. 자, 양가로 일단은 이 설치 목적은 큰 무난하게 물어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통기관에 이제 뭐 이 주어지는 통기관별에서 주어지는 통기관별 이 무슨 통기관에 따라서 그 역할은 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 주어지는 이 통기관별 이 통기관에 따른 이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래서 통기관별의 역할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항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실문이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트랩 통해 시설하고 다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통기관에 관한 건 지금 보시면 소수령 형태를 출제를 했었던 부분인데 지난 17회 때 저희가 지난 17회고요. 바로 전회가 이제 18회가 되는데 17회 때는 통기가 여러 가지 통기관 중에 그 내용을 쭉 해서 나열하는 중에 하나를 가로쳐서 저희가 그래서 결합 통기관을 찾나 저희가 쓰는 그다음 지난 이 바로 18회 때 여기를 저희가 신정 통기관 관련해서 이 결합과 신정을 쓰는 형태의 주관식 기입형으로 실무 쪽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근래는 이쪽 이 통기관 쪽에 보시면 출제 빈도가 조금 낮았던 부분들인데 이제 실무 쪽에는 13회 때 처음 통기관하는 문항을 언급하면서 지난 17, 18회 때는 그 통기관에 관한 역할이나 관련 지문을 주고서 그 지문 관련해서 결합이란 신정이란 쓰는 형태의 지문을 정리하는 형태가 돼야지 저희가 주관식 기입편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일단 그럼 통기관을 보면 1번에 제가 각계 통기관 하게 되면 가장 저희가 가장 이상적이더라. 왜냐하면 제가 그 통기관별 저희가 다 설치하죠. 여기는 그 위생기구별 통기관을 저희가 다 설치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단점은 뭐더라?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각계 통기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지문
일단 제가 이제 여기 통기관별의 역할은 한번 쭉 해서 일단 각계 통기관에서 이제 좀 주의 받으실 것은 니은하고 디귿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계 통계원을 보시면 저희가 일단은 니은번에 오버플로메터 최소 얼마 이상 저희가 150mm 입상해서 통기 수평지관에 접속합니다 해서 니은하고 디귿에서 저는 관계는 이제 배수관 구경에 저희가 2분의 1 이상으로 합니다 해서 이제 각계 통기관. 그다음에 일단 2번에 저희가 루프 통기관 일단은 그 2번에 지문의 기억번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니은번의 광경 관련해서 한번 쭉 봐주시는데 일단은 이제 보면 역할을 이 주어지는 통계 역할을 골라낸 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 이제 보시면서 주의할 건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이 통기관 관련 역할을 물어보는 형태는 뭐 크게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지문에다가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주의하셔 보실 것은 여러분이 광경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광경에 관한 통계관은 지금 봤던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저희가 각계 통계관의 광경에 관련된 지문 하나를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지금 보고 있는 루프 통계관 관련된 통계관의 광경을 그 다음에 도피 통계관입니다. 그래서 도피 통계관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통계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광경은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관련해서 네 가지 관련 통기관별의 광경은 조금 더 주의. 물론 역할도 한번 가볍게 쭉 읽어보시면서 그 중에 조금 더 주의하실 것은 각계, 루프, 도피, 결합과 관련 이 통기관에 저희가 광경에 관련된 질문 한번 쭉 정리하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번부터 해서 저희가 7번까지 그 통기관별 역할을 한번 읽어보시는 중에서 1번, 2번, 3번 그리고 5번에 저희가 통기관에 관련된 광경 지문은 꼭 주의해서 하나 정리를 해서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나머지 일단 6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 저희가 7번에 공용 통기관 좀 설명드려 볼게요. 공용. 자, 공용 통기관을 이제 보시면 해서 지문이 여기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 기구가 반대 방향으로 병렬로 설치된 기구 배수관의 교점에 접속해서 입상하며 그 양 기구의 틀의 봉수를 보호하기 위한 일개의 통기관이다. 그래서 여기 이 공용 통기관을 보시면 위생기구 두 개를 이 하나의 통기관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위생기구 하나가 아니라 이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생기구가 이렇게 두 개 있네요.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교점에서 이렇게 해서 물을 버리게 되면 이게 이 기구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 수평적으로 간다. 그럼 이때는 이때는 여기 교점 나뉘는 이 개소에서 이렇게 통기관을 연결해서 이게 통기 수직관에 연결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위생기구 두 개를 보호하는 데 때는 이 위생 나누는 이 교점에서 이거를 분기 입상해서 이렇게 통기 수직관에 연결시키는 이 관이 저희가 공용 통기관이다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통기 방식. 특수 통계 방식은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수 통계 방식은 여기는 관이 하나예요. 관이. 그래서 배수관 하나를 가지고서 역할은 이 배수관 하나를 가지고 역할은 이거를 물을 버리는 배수 역할도 하지만 이 배수관을 통해서 또 저희가 통기도 하더라. 그래서 특수 통기 방식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의 통기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소벤트와 제가 섹스티아 방식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배수관과 통기관이 따로 있는 거 배수관 하나를 가지고 역할은 배수의 역할과 통기 역할 이렇게 두 가지를 수행한다 해서 일단 종류는 보면 지문 1번, 8번의 기억에 소벤트 방식과 니은의 섹스티아 방식인데 각각 보면 소벤트 방식과 제가 섹스티아 방식 여기 필요한 부속 장치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종류는 지금 제가 방금 봤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소벤트 방식과 그 다음에 섹스티아 방식 두 가지인데 소벤트나 섹스티아 방식은 이제 보시면 이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는 시험을 물어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섹스티아 방식에 필요한 부속 장치명 지금 A, B에 공이다 뭐가 들어가 있다? 섹스티아란 지문이 들어가서 A번에 필요한 부속 장치명을 첫 번째 저희가 A번에 섹스티아 이음새와 B번에 섹스티아 벤트관 또는 곡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지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 한번 언급했던 적도 있어요. 실무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부속 장치명이 필요한 각각의 두 가지에서 각각 필요한 요 두 가지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
실무 쪽에 물어봤던 부분이 이거는 그냥 하나 줬었던 부분의 문제. 왜냐하면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 이 소벤트와 섹스티아 방식을 구분하는 형태의 시험은 낼 수 없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속 장치명 여기 두 가지 모두 앞에가 뭐예요? 저희가 섹스티아 임세와 벤트관이라고 그래서 섹스티아라는 지문을 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험을 내기는 어렵더라 해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 특수통계 방식 2개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일단은 통계관은 총 몇 개를 정리하면 여러분이 9가지입니다. 9가지의 통계관에 관련된 지문을 좀 정리를 해서 봐주시고요. 좀 주요한 내용들 일단 제가 심화 과정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가장 먼저 여러분이 여기 시설에 하신 부분 좀 중복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통계관별 역할 하나 저희가 쭉 정리해 봐주시는 중에 그 중에 이제 보시면 아직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정확히 정리하면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광경 관련해서 4가지 관련해서 각기부터 결합 통계관 관련 여기 이 통계관에 4가지 광경에 관련된 지문은 정리를 정확히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그러게 해서 일단 통계관 일단 나머지 양가로 3번 주의사항이나 발포전에 관한 지문 그리고 넘어가면 04번의 위생기구 설치에 관한 부분들인데 일단 그 부분을 일단 통과하고요. 통계관은 가장 먼 2가지요. 설치 목적에서 하나,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계관 역할을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 크게 난이도는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해도 되고요. 특히 광경을 좀 주의해서 4가지 통계관별의 광경, 특수 통계 방식은 2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부속 장치명을 가지고 시험을 냈었는데 여기는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통계관은 이렇게 하나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자, 3절에 가면 저희가 이제 오수 정화 설비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법령에 관한 질문.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보게 될 이 오수 정화 설비입니다. 오수 정화 설비. 그래서 오수 정화 설비는 일단은 여기다 이제 보시면 법령하고 저희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수 정화 설비를 보시면 여기 관련 이제 법령은 여기는 저희가 하수도 법령입니다. 하수도 법령에 따라서 이 관련된 이 오수 정화 설비의 법령에 관한 지문의 내용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일단은 01번의 양가로 1번에 저희가 동그라미 지문 2번으로 가보죠. 자, 주택단지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 주택단지에는 이제 보시면 이 하수도법령에 따라 어떤 시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냐 그랬냐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또는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이 주택단지 내에서 나오는 오수를 깨끗한 물로 처리해서 이거를 공공하수도로 방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택단지는 규정에 따라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저희가 설치합니다라고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그럼 일단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하나 정리했고 용어 정의에서 양가로 2번에 하수도법상 용어 정의는 1번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총 16가지 용어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용어 중에 일단 저희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분뇨 한번 잠깐 보죠. 분뇨. 일단 분뇨는 수거시 화장실에서 수거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분뇨에는 양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하수 처리 시설의 청소 과정에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가요? 네. 그래서 2번에 분뇨에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그거 하나 체크해서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우측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저희가 11번 잠깐 하나 보죠. 11번.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 함문해서 건물 시설 등에 발생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다 해서 11번 지문 하나 체크. 그다음에 12, 13 체크하는데 자, 12번은 제가 함유식 하수 관로, 13번은 저희가 분류식 하수 관로라고 지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12번은 그러면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 관로를 함유식, 분류식은 그 개념의 반대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수와 하수로 입된 빗물 지하수 여기는 함께가 아니라 여기는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 관로를 분류식 하수 관로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 하수도법상 용어에서는 지금 2번에 분뇨, 11번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리고 13, 14에 나와 있는 분류식 또는 저희가 12번에 함유식, 13번에 분류식 하수 관리에 관련된 지문에서 네 가지 용어는 꼭 정리를 하나 해두자 해서 그 네 가지 지문 하나 꼭 정리해 두시고 한 장을 넘겨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봤던 지문 중에서 이제 요 관련 방금 봤던 지문 11번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방금 11번의 용어에서 한번 정리했었는데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뭐였었냐? 용어 그대로 건물 시설 등에 나온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개인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02번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련해 보실 때 저희가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요. 그래서 이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련해 일단 저희가 먼저 1번에 저희가 설치 기준을 잠깐 정리할 건데요. 설치 기준은 이제 밑에 02번에 양가로 1번에 처리시설 설치 기준으로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그러면 설치 기준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볼 것은 여기 하수 처리 구역입니다.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이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하수 처리 구역 밖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이 하수 처리 구역 밖에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경우라면 이때는 어떻게 되더라? 이 건물 시설 등에나 오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이거를 공공하수관으로 방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이 처리시설을 이 처리구역 밖에 설치한다면 기준은 뭘로 정할 거냐 그래서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면 해서 일단 기역하고 니은인데 이때는 1오수 발생량 그래서 설치에 관한 이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면 설치 기준이 이걸로 기준을 삼으면 뭘로 삼더라? 1오수 발생량 그래서 여기 1오수 발생량이야. 하루에 오수가 얼마가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처리시설 중에 이제 방금 제가 봤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1오수 발생량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2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인하수 처리시설이면 이하인 경우라면 해서 일단은 여기는 초과의 경우라면 지금 지문에 나와 있죠. 여기는 뭘 설치? 여기는 저희가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2세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라면 여기는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발생된 오수를 깨끗한 물로 처리해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기준을 보면 수치입니다. 그럼 하수 처리구역 밖에는 기준에 따라서 오수 처리 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기준 1오수 발생량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2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 이하에 따라서 오수 처리 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건물 시설 등에 나는 오수를 깨끗한 물로 처리하세요라고 해서 일단 1번의 기역 니은의 지문에서 기역이 2세제곱 초과라면 오수 처리 시설을 니은이 2세제곱 이하의 경우라면 저희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합니다라고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처리시설에 관련된 일단 저희가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 첫 번째가 설치에 관한 이 오수 처리 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겁니까? 라고 해서 설치 기준 하나 정리했고요. 이번에 있는 설치 및 준공검사 가지고는 시험 여긴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 제가 넘겨서 지문은 한 장을 넘기시면 양가로 3번에 이제 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관리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관리 기준. 자, 관리 기준이라는 건 이 설치된 오수 처리 시설이 됐던 또는 정화조가 됐던 이 설치된 시설을 이와 같이 관리한다. 그러면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 가지를 정리할 건데요. 그러면 방금 봤던 주택단지 내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 여기 이제 보면 이 따라서 처리시설에 오수처리 시설 또는 정화조가 설치됐다면서 그러면 오수처리 시설인 경우는 어떤 기준에 따라 관리 기준을 적용할 거냐 그래서 여기는 1처리 용량, 여기는 1처리 용량.
용량, 일처리 용량이 여기는 몇 세제곱미터의 기준에 따라서 여기는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적용할 거고요. 정화조는 여기는 여기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처리되는 일처리 용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관리 기준을 적용할 거고, 정화조는 인원, 그 처리시설 이용한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여기는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저희가 달리 정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결국 이제 세 가지에 관한 이 부분 결국 이 세 가지를 정리하기 여러분 여기는 결국 여기는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오수처리시설 관련 이 정화조 관련 용량이 수치 인원이 용량 인원은 여러분이 수치가 얼마냐 그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잡아 보실 건데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에 가보면 저희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우스 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기억번에서 여기 이제 오수처리시설이라면 저희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이면 해서 기억번 나와 있고요. 님. 정화조는 처리된 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면 이때는 기술관리인을 저희가 선임할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처리 대상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기술관리인 선임은 지금 봤습니다만 정화조와 저희가 오수처리 관련해서 50 이상과 1,000명 이상인 정화조라면 오수처리시설라면 그 저희가 기술관리인을 선임합니다. 해서 1번의 기술관리인 선임 2, 3번 관련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4번으로 가봅니다. 4번은 지금 보면 여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라고 해서 보시면 개인하도 처리 시설에 보면 그 처리 과정이 끝나고 내보내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결과를 기록해서 3년 보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처리가 세 가지 질문 쪽에서 기술 관리는 하나 정리했고요. 그 중에 보시면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저희가 기술 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정 하나 정리했고요. 두 번째 방류수입니다. 방류수. 그래서 방류수란 건 이와 같은 오수 처리 또는 정화제 유입시켰던 오수를 처리 단계를 거쳐서 깨끗한 물로 정화해서 그거를 공공하수도로 내보내는 방류수에 대해서 뭐 하자? 이 방류수에 대해서 수질 검사하는 이 수질 검사했던 이 기록은 저희가 몇 년 동안 이 기록을 보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기록은 저희가 3년 보관한다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보관합니다. 그러면 이 방류수 수질 검사는 지금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용량 인원에 따라도 결정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보실 것은 그럼 처리 용량이나 인원이 많냐 적냐에 따라 좀 주기가 달라지는데 4번에 지금 기억은 지금 6개월마다 1회 이상, 니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그 용량과 인원이 많게 되면 기억번에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 1회 이상이다. 그래서 일단 그 방류시설 수질 검사는 그 용량 인원에 따라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리고 연 1회 이상이다. 그랬을 때 그 수치를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6개월마다 1회 이상인 경우는 어느 기준에 따라 그 인원과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억에 200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인원이 2,000명 이상인 정화조라면 6개월마다 1회 이상. 그 다음에 일처리 용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오수처리 시설과 일처리 인원이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정화조라면 연 1회 이상이다. 그래서 이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는 꼭 여기 6개월마다 또는 연 1회 이상에 따라서 그 주기에 따른 용량 인원을 꼭 구분 정리하는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보시면 하나 주의할 건 여기 지문상 5번인다면 여기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죠. 방류수. 이 방류수를 내보내기 일단 이 방류수를 공공하수관으로 내보내기 전에 뭐 하자? 저희가 염소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방류수에 대해서 이거를 마지막 공공하수관으로 방류하기 전에 염소 소독을 해서 잔존세균을 마무리 한 번 더 하자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때 방류수에 대해 염소 소독하는 규정은 플러스 보니까 여기 1번하고 2번에 관한 요 규정, 이 두 가지 규정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제 관련 두 가지 규정이 다 들어있는데 세 번째, 방류세 염소 소독은 여기는 어디만 있다? 여기는 저희가
정화조만 해서 여기는 정화조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류수에 대한 염소 소독에 관한 규정은 오수처리소 정화조 두 가지 모두가 아니라 처리소 모두가 아니라 그중에 어디만 정화조만 방류수에 대해서 염소 소독 규정이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인가요? 그래 봤더니 500명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처리당 인원이 500명 이상의 정화조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하세요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죠. 그 부분들. 4번은 보면 지금 제가 방금 봤던 동그라미 지문 4번에 따른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을 이제 보시면 관련 법령에 이렇게 별표 기준을 정해놓은 이 표는 그냥 한번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4번 하나 보고 한 장을 넘기면 저희가 운영 기준에서 일단은 보면 여기는 세 가지를 살핀다. 1번의 설치 기준, 2번의 관리 기준,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저희가 운영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화조 처리소 관련된 운영 기준을 정리, 여기는 저희가 두 가지 운영 기준을 정리하는데 해서 여기 두 가지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지문에 이제 교대로 가면 양가로 5번이네요. 처리시설의 운영 기준 관련 1번하고 2번인데 1번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래서 금지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보시면 금지 행위예요. 금지 행위. 금지 행위란 건 이 개인화조 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는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 금지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금지 이 행위는 하면 된다 안 된다? No, 안 됩니다. 그래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는 일단 요 개념 한번 잠깐 보죠. 자, 오수. 자, 건물 시설 등의 오수가 나왔으면 이 오수를 이거를 처리시설로 이거를 유입을 시키죠. 그래서 처리시설 여러 개 단계로 나눠져 있죠. 처리시설에게서 여러 개 단계로 나눴다면 이 오수가 이 처리시설 유입이 됐다면 오수 처리 또는 정화조든 어느 이 경우든 설치가 된 시설에 이와 같이 단계를 거쳐 이렇게 깨끗한 물로 해서 이거를 공공하수관에 이거를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단계 거쳐서 깨끗한 물로 공공하수관에 방류하는 게 원칙인데 이와 같은 관련 이 처리 과정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네 가지 행위를 이제 법에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의 1번에 기억번에 자 기억번은 무슨 말이냐? 건물 등에 발생한 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 기억번은 이 이야기입니다. 기억번은 무슨 말이냐? 자 오수가 나왔으면 이쪽으로 가서 단계를 거쳐서 빼는 게 맞는데 바로 이 오수를 여기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바로 방류하는 이와 같은 시설을 하면 됩니까? No.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 기억번은 그 이야기고요. 니은번은 이제 보시면 니은번은 자, 니은번은 이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입된 오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오수가 이제 출발해 여기 들어왔어요. 처리시설로 유입이 됐어요. 근데 유입이 됐으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거치고 한 여기서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바로 이 단계를 생략하고 중간 배출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애초에 이쪽으로 빼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를 처리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고 바로 빼는 것도 이것도 안 됩니다가 니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오수에 이 건물 시설 등 오수에다가 단순히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을 섞는다고 해서 이게 깨끗한 물로 절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됐는데 단순히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해서 이것번 나와 있고요.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누가 보든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그렇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재가 발생했어요. 간혹 등록이 나면 이 주택단지 이 처리시설에서 저희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드물지만 있어요. 그러면 불이 나버렸어요. 뭐가? 처리시설이. 그러면 불이 나버렸다면 오수처리 또는 정화조가
정상 작동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때 나오는 이 처리 과정에 나온 이 방류수가 방금 제가 표만 확인했던 그 관련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방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화재가 발생했다면 오케이, 이건 인정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이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다면 그건 안 된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따른 네 가지 관련 기준 한번 쭉 정리해서 일단 보고요. 그 다음 2번. 2번은 지금 1번에 방금 봤던 리을번에 정당한 사유 없어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질 기준을 초과 방류할 수, 아까 예를 들었던 화재가 발생했다면, 그죠? 이 화재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일단 그 화재로 인한 그 처리설을 원상복구하기 전까지는 수질을 초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령으로 보면 그 내용을 정해놨어요. 그래 2번이 그 이야기인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방류시 신고다. 그래서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군부터 미리 뭐 합니까? 신고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 기준은 첫 번째 금지 행위와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방금 받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저희가 초과합니다. 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할 때는 사전에 뭐 하세요라는 거예요. 사전에 뭐만 하면 됩니까? 사전에 신고하는데 사유는 다 모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 5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뭐 하세요? 신고만 하게 되면 그때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뭐 하겠다?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법에는 총 5가지 사유를 정한 게 일단 기역번인데 잠깐 보시면 자 여기는 보면 중간 앞에 뭐 처리시설 지문을 빼더라도 일단은 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보수죠. 개선, 변경, 보수하려면 당연히 수질 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고요. 니은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다. 그래서 이 처리시설은 주요 역할을 하는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이 처리시설에 가보면 여긴 이 처리시설에 관한 처리시설 중에 뭐가 있냐면 저희가 폭기조 있어요. 이 폭기조에는 저희가 공기를 공급을 해서 폭기조에 있는 오수에 이 공기를 공급을 해서 그 오수를 공기 중에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만약 이 폭기조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만약에 망가져 버렸다. 이게 더 이상의 작동을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주요 기계장치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계장치 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정상 작동할 수 없다. 이 공기 공급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수를 공기 중에 산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는 이 주요란 지문을 일부라고 했어요. 한번 여기를 일부 기계장치다 해서 한번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단전 단수면 당연히 정상 작동할 수 없죠. 디귿, 리을.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그 다음 미음은 천재지변, 화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따른 총 5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사전에 와서 뭐 하세요? 신고하면 수질 기준을 초과 방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여기 처리시설에 관한 건 방금 봤습니다. 저희가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설치에 관한 기준, 두 번째는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이 3가지에 관한 주요 포인트는 결국은 다 보면 여러분이 용량에 따른 수치를 기억하시냐. 마찬가지 기록도 몇 년? 3년.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운영기준 관련 금지 행위와 방류 수질 기준을 초과할 때는 사전에 뭐 하세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아니라 5가지. 요 5가지 사유,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오케이 해주겠다 해서 5가지 사유 하나 정리를 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지문 여기 한쪽에 나와요. 설치 기준은 그냥 여기는 통과하시게. 설치 기준은 통과. 저리 지금 오수정화 설비는 출제 빈도가 그리 좀 다른
어떤 설비보다는 근래 출제 경력, 빈도로 봤을 때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최소한 방금 정리했던 내용 정도 내에서 일단은 정리를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수정화 설비는 방금 봤던 대로 이 하수도 법령에 따른 방금 살폈던 지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부분들. 자, 여기는 방금 봤던 이 하수도 법령, 이 법령에 관련된 지문 하나 정리했고요. 자, 이론에 관한 것 저희가 두 가지만 잠깐 정리해 보죠. 이론에 관한 거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양가로 6번에 수질 오염의 지표다 해서 이론에 관한 건 저희가 두 가지에서 저희가 수질 오염 지표다 이제 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관련 지표 관한 부분에 쭉 등장을 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수질 오염의 지표에 관한 것 중에 이제 그 중에 네 가지는 좀 주의하자 그래서 BOD란 그리고 BOD의 그리고 저희가 제거율 그 다음에 저희가 COD란 그 다음에 DO란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관련해서 이 각각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랑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랑 DO는 용존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총 하나, 둘, 셋, 넷에 관련된 이 네 가지 관련된 지문을 이렇게 주었을 때 이 주어지는 이 수질오염 지표에서 관련 이 용어별의 내용 연결이 되어 있나 그 연결이 잘 되는가를 하나 구분하시고 지문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OD, 이 BOD하고 이 COD, 이 BOD와 COD 이 수치, 이 BOD와 COD에 저희가 수치가 높다는 것은 이 BOD와 COD의 수치가 여기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BOD와 COD에 저희가 수치가 높다는 것은 여기는 뭐예요? 이거를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는 과정에 뭐가 많이 들어갔다? 산소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 그 물의 수질은 깨끗이가 않다는 지문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DO의 이 DO의 수치가 높다는 것, DO란 건 뭐예요? 용존산소로서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DO란 것은 그러면 용존산소량이란 건 뭐예요? 그 저희가 보면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 이 DO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뭐가?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이 많다. 즉 깨끗한 물이면 물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여기 BOD나 COD 수치가 높은 부분하고 DO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두 가지 수치를 높게 나왔다고 해서 같은 의미는 아니고요. BOD와 COD의 수치가 높다는 것은 수질이 깨끗이가 않더라. 그러나 DO 수치가 크다는 것은 뭐 수질이 양호하더라 또는 뭐 달리 표현해 이게 정화 능력이 또 크다라는 표현으로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꼭 하나, 둘, 셋, 네 가지에서 정리하시고 그래서 네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BOD, COD, BOD 제거율, 그 다음에 DO까지 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해 수질 오염의 지표에 관한 부분들 정리를 꼭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물 정화도 저희가 처리 순서에서 여기 오물 정화조 저희가 처리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물 정화조 그래서 여기는 오물 정화조 저희가 처리 순서 이 처리 순서 가지고 이제 물었던 게 단순히 처리 순서에 관한 부분만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순서 네 가지를 이제 보시면 이렇게 순서를 흐트려 놓고 물었던 부분인데 여기는 1회 때 하고 7회 때 나오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일단 여기는 일단은 이 오수가 유입되면 부패조에서 걸러드는 여과도 2차 처리 과정에 산화조를 거치고 마지막 소독조를 거쳐서 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도, 여과도, 산화도, 소독조에 따른 네 가지 요 처리 순서 물었었고요. 하나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그럼 여기 처리 순서를 한 두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패조와 산화조에 관한 비교 관련해서 여기는 요 1차 처리인 부패조와 2차 처리인 산화조의 이 관련된해서 공기 공급 유무와 그리고 이 부패조 산화조에서 그 오수를 처리하는데 뭐 관련된 균의 이름은 뭐냐 해서 여기 이제 표로 가보시면 해서 03번에 오물정화조 처리 순서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1차 처리 부패조는 침전 소화 작용을 통해서 혐기성 균이다. 즉 침전 소화 작용에 따라서 혐기성균이 그 처리하게 될 때 이 혐기성은 공기가 차단되는 상황하에서 활동하는 균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부패조는 여기는 공기
뭐 공기 차단 또는 공기 밀폐란 지문을 주고서 균은 혐기성균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러서 여과도에 걸러 2차 처리 과정인 저희가 산화도로 보내게 되면 여기는 공기가 공급되는 상황 하에서 이 호기성균에 의해서 오수를 저 공기 중에 노출했다 그래 산화 과정을 거쳐서 2차 처리 과정을 저희가 거치게 됩니다 해서 봐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그 정도, 나머지 밑에 양가로 이번에 가보면 이제 부패조부터 해서 저희가 소독조까지 관련 지문인데 여기 센티메타나 메타 같은 부분들은 실무 쪽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단순히 한 7회 정도, 10회 이전에 이제 처리 순서나 그 1차 처리 과정의 부패조와 2차 처리 과정인 저희가 산화조에서 관련 지문을 언급해서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간단하게나만 정리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은 오수 정화 설비 관련 법령 관련 지문과 이론 관련 지문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